한때 나는 심각한 돌면증에 시달렸다. 압박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밤새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 일상에서도 지친 기운으로 힘들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많은 글을 읽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았다. 여러 실패와 성공 끝에 나만의 수면 습관을 확립한 경험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첫 번째로 고수한 것이 고정된 취침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특정 시간에 잠들기가 어려웠지만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서 서서히 몸이 그 리듬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주말에도 최대한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것을 지켜나갔다. 이렇게 일정한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니 자연스럽게 저녁 시간이 되면 졸음이 몰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잠들기 전 전자기기 사용 자제이다. 나는 자기 전 1시간 동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사용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이는 내 라이프 스타일을 크게 바꿔놓았다. 대신 1시간 동안 독서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동작을 통해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려고 시도했다. 처음에는 손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함을 느꼈지만 이를 자연스레 넘기고 나니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절한 환경 조성이다. 나는 침실을 완전히 어두운 공간으로 바꾸어 보았다. 또한 귀마개를 사용해 주변 소음을 차단하거나 백색 잡음을 틀어놓기도 했다.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했다. 너무 따뜻하거나 추운 방은 수면을 얕고 끊임없이 만들기 때문에 균형 잡힌 환경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게다가 아로마 테라피를 활용해서 라벤더 향 같은 것을 방에 뿌리기도 했는데 이 향은 나를 편안하고 침착하게 만들어주었다. 네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자기 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저녁에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각성 상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나는 매일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가벼운 조깅이나 스트레칭을 포함한 운동을 꾸준히 시행했다. 이로 인해 하루 에너지가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낮 동안 활동적이기 때문에 밤의 피로를 느껴 쉽게 잠들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명상과 호흡법의 효과도 경험해보았다. 잠들기 전 간단한 명상 시간은 머리를 비우고 하루의 긴장감을 풀어주는데 매우 유익했다.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간단한 호흡 연습을 하기도 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속 불안함을 조절하는 것은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니 서서히 수면의 질이 향상되기 시작했다.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다. 하루아침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었으나 작은 습관들의 변화가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했고 이제는 아침에 깨어날 때 상쾌한 기분까지 느끼게 해주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수면 습관을 찾아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두 번째 이야기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바라는 삶의 모습은 종종 건강 속에 담겨져 있다. 건강은 단순히 병원에 가지 않는 것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선택, 작은 행동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한 삶을 위한 간단한 일상 체크리스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하루를 시작하며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다. 이는 눈을 뜨고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깨우는 중요한 습관이다. 또한 하루에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충분하지 않은 수면은 몸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식단 조절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정크푸드에 쉽게 유혹받을 수 있지만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몸에 대한 투자이다. 제철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고 가능한 한가공 식품을 피하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매일 적당한 양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꼭 헬스장에 가지 않더라도 산책, 요가, 가벼운 스트레칭 등이 모두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운동이다. 멀티태스킹 시대에 우리는 한 번에 많은 것을 처리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머리를 비우고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통해 정신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마음의 건강 없이는 신체의 건강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다. 작은 이상이 생겼을 때 이를 무시하지 않고 적기에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건강 앱을 통해 쉽게 건강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시대이다. 그러한 도구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개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누구와 함께 하느냐도 중요하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서로의 건강한 습관을 공유하고 때로는 친구들과 건강한 레시피를 공유하며 요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쌓아가는 그 과정이야말로 건강한 삶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체크리스트들은 비단 오늘 하루만이 아닌 평생 동안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나가며 건강한
삶을 위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 보자. 세 번째 이야기였는 일요일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느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침대에서 내려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직장에서의 끊임없는 마감일과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나를 짓누르던 시기였다. 그날따라 유독 피곤했다. 문득 신문을 뒤적이다가 작은 광고를 발견했다. 명상과 마음챙김 워크숍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길이라는 타이틀이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나는 연락처에 전화를 걸어 워크숍에 등록했다. 드디어 워크숍 당일이 되었다. 작은 강당에 모인 참가자들은 모두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강사는 평화로워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우리를 공간에 소개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경험할 여행은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다루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간단한 명상으로 시작했다. 우리는 호흡에 집중하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처음에는 생각이 많아 명상에 집중하기 힘들었지만 강사의 지도에 따라 호흡에만 의식을 두자 마음이 차츰차츰 가라앉았다.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고 마음속에 끊임없는 소음이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점차 몸과 마음이 안정되자 강사는 마음챙김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마음챙김이란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녀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을 무의식적으로 지나치며 살고 있는지 일깨워 주었다. 우리는 주어진 순간과 감정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라는 과제를 받았다. 그날 오후 우리는 짧은 산책을 떠났다. 각자는 스스로의 페이스에 맞춰 걸으며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코에 맡아지는 것, 피부에 닿는 모든 느낌을 온전히 경험했다. 잎사귀의 색깔과 바람의 차가움, 새소리, 흙냄새까지도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새로운 기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워크숍 마지막 날, 우리는 일기 쓰기를 통해 스스로의 경험을 기록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감정들, 감사함, 기쁨, 심지어 희망도 떠올랐다. 매일의 작은 명상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 그리고 마음챙김이 어떻게 나를 현재에 머물게 하는지에 대해 깨달았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스트레스가 삶의 일부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놔둘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명상과 마음챙김은 스트레스를 다루고 관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었다. 매일 아침 10분의 명상은 나의 새로운 루틴이 되었고 하루를 마음챙김으로 시작하며 작은 선택에서 큰 변화를 발견했다. 일상으로 돌아온 나는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 덜 두렵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듣고 배우려 한다. 이것이 내가 명상과 마음챙김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현대 도시의 중심에서 에밀리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마케팅에서 디맨딩한 커리어를 쌓고 두 자녀의 헌신적인 엄마로서 그리고 지지하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지만 끊임없는 속도와 요구들이 그녀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레이싱 소치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떤 힘든 저녁, 에밀리는 격렬한 회의와 여러 학교 행사로 가득한 하루를 마치고 스트레스를 관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관리하기 위한 가정요법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처음에 허브차의 고전적인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카모마일 차는 그녀의 저녁 의식이 되었고 매일 밤 아이들을 재운 후 에밀리는 카모마일 차를 우려냈습니다. 따뜻하고 꽃향기로운 증기가 그녀의 불안을 날려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의 이완이 눈에 띄게 좋아지자 에밀리는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중요성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라벤더, 베르가못, 그리고 일랑일랑의 에센셜 오일을 구입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사무실 책상의 작은 디퓨저에서 라벤더 오일 몇 방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드러운 향기는 그녀의 작업 환경 속에서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에밀리는 다음으로 마음챙김 명상의 놀라움을 탐구하였습니다. 집중된 호흡의 몇 분이 그녀의 하루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이를 도와주는 앱을 이용하여 짧은 가이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꾸준히 해나가며 이 세션이 평온의 성역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신체 활동이 스트레스 관리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에밀리는 부드러운 요가를 야간 루틴에 추가했습니다. 어두운 조명 속에서 요가 매트를 펼치고 긴장을 풀고 편안함을 촉진하는 일련의 유한 동작을 따랐습니다. 또한 에밀리는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식단을 개편했습니다. 다크 초콜릿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진 생선 같은 스트레스 해소 음식을 통해 그녀는 신체를 양육하면서 그에 따른 정신도 양육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에밀리는 저널링에
또 다른 치유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밤 자신의 생각들을 종이에 쏟아내는 간단한 행위는 하루를 처리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며 스트레스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치유의 여정을 통해 에밀리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찾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채택한 가정요법은 그녀의 삶의 평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정적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변화에서 영감을 받은 에밀리는 자신의 경험을 블로그에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와 통찰력은 세계 곳곳의 독자들과 공명했습니다. 혼돈에서 평온으로의 여정을 기록하며 에밀리는 다른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찾았습니다. 결국 에밀리의 여정은 개인적인 승리를 넘어 자가, 관리와 자연 요법의 힘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러니티로 가는 길이 삶의 요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력과 우아함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는 계속해서 차 한 잔과 마음 챙김의 한 호흡으로 번창해 나갔습니다.